다음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교실 한창호 교수님이십니다. 한창호 교수님은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예방학교실에서 석사 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한창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헬스 코 베네핏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스는 건강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는 뭐 함께 같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코워커, 뭐 코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베니핏은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정의가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 일을 함으로써 받는 봉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이나 아니면 보험 같은 것도 베니핏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시느라 이 유퀴즈를 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조셉이 좋아하는 게 베네핏이죠. 이게 보면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일하면서 맨유에서 받은 베네핏이 시계, 커피 머신, 아우디 자동차, 뭐 폴 스미스 정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런 것을 보고 맨유에 가진 않았겠죠. 맨유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고 이제 주급을 받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받았고 이를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상기하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베네핏의 정의를, 코베네핏의 정의를 보면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조치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목표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도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때 저희는 이제 코 베네핏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코 베네핏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변화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날 아침이 유난히 상쾌하다면 그거는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출근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예방을 해 줄까요? 이게 저희는 대부분 이 KF80이나 KF94 같은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초미세먼지 투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을 오른쪽 그림은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연구실에서 수행한 이제 임상 시험인데 노인 인구에서 KF80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 평균 노출량이 한 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감소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감소고 감소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건강 편익이 분명히 존재했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수행한 리뷰에 따르면 이제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트레이트 바이러빌리티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에 대한 효과가 약간 애매모호해서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그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랑 이제 민 아터리얼 프레셔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경향성이 관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코 베네핏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코비드 19 파라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조치들이 이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더라라는 거죠. 보시면 뭐 코로나 봉쇄 조치 시행한 27개국 초미세먼지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대기질이 좋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제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서울시의 일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표현한 건데 보시면 2020년도에는 이제 극심하게 올라간 피크를 치는 날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평균 농도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를 이제 2019년 말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효과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믿고 있지는 않죠. 예, 중국의 영향을 빼놓고 이제 한국의 대기 오염을 이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서울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락다운을 하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고,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미세먼지 자체도 감소하고 우리들은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이제 집에만 머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건강 편익이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헬스코 베네핏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이외에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만 예방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2월 달 말에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극심하게 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일일 환자가 한 750명 정도가 되었기도 하였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아, 대구시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거리두기를 더 빡세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에 대기오염 농도의 변화를 보면 이 NO2랑 PM2.5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 시민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거리두기를 하자, 집에만 있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가적인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코 베네핏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의학 연구에서 코 베네핏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막기 위해서 수행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조치들이 이제 다른 것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을 때 우리는 이를 코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 다른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그 이유가 이 기후변화랑 대기오염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소스가 이제 파워플랜트나 그 산업 활동, 그리고 이제 교통, 그리고 농업, 축산업 등에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소스가 이제 대기오염도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취한다는 것이 동시에 이 대기오염 물질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또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이제 PM이랑 오존과 같은 이제 2차 생성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를 막음으로써 이제 해당 물질의 생성도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코로나 시대를 겪음으로써 이제 대기오염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제 기후 변화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고 조금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 CO2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7% 정도 감소를 했고, 1970년도 이후에 이제 가장 큰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이제 2016년도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승을 2020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한 5년에서 한 몇천 년 정도 머문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2019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제 1월 달에는 한 8% 정도 이제 CO2 배출량이 줄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한 18% 정도 이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뭐 녹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올게닉 카본, 블랙 카본 이런 것들도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대기에 머물면서 이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제 온실가스와는 다르게 이러한 뭐 녹수나 올게닉 카본, 블랙 카본 이런 애들은 한 수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을 이제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시면 올가닉 카본이나 설페이트는
오히려 지구를 약간 쿨링해주는 효과를 갖고 이제 블랙 카본, 뭐 메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를 이제 덥게 하는 이제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2020년도에 대기오염이 줄었음에도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올게닉 카본 설페이트와 같이 지구를 쿨링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이제 줄어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 베네핏의 정의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나 아니면 정책들이 이제 다른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효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코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임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렇게 많이 CO2 배출량을 줄였는데도 이제 기온이 올랐으니까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 이제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략들은 기후 변화를 이제 그 지구를 쿨링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잃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이제 크고 약간 지속적인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헬스 코베니핏이잖아요. 그래서 헬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클라이밋 폴리시로 저희가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기오염 물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짐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강 편익이 존재를 합니다. 또 교통 및 이동 수단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뭐 더 이제 자동차가 줄고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많이 사용하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외부 대기오염, 이제 실외 대기오염이 줄게 됩니다. 또 많이 이제 걸어 다님으로써 피지컬 액티비티도 증가하게 되고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가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길이 안 막히고 또 이제 자연과 더 친화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적고 뭐 더 다치지도 않고 크로닉 디지즈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관련 디지즈가 걸리게 될 위험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뭐더 이상 이제 육류를 안 먹고 이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축들을 기를 필요가 없고 이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이제 골고루 먹고 또 이제 육류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세스 칼로리 인테이크가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비만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non communicable disease의 발생 유병도 줄어들게 되어서 헬스 아웃컴에 대한 헬스 코베니핏도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헬스 코베니핏 연구는 이제 특정 시나리오, 어떠한 조치나 정책이 수행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대기오염 감소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부가적인 헬스 코베니핏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 해당 연구,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행된 이 카본 피하고 리베이트 빌 연구 정책의 효과를 추산한 연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본 포지션 피가 탄소세이거든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탄소를 배출하는 물건을 만드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라라는 거죠. 이 리베이트 빌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카본 피하고 리베이트 빌 폴리시가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이제 수행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매년 이제 2017년에는 이제 1톤당 10달러의 세금을 물리고 이제 그 세금이 이제 매해 5달러씩 증가를 했을 때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레지던셜,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 이제 허스풀 컨섬션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대기오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CO2 에미션이 어떻게 변하고 건강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한 논문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모델링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요. 보시면 카본 텍스 어세스먼트 모델이라고 저도 처음 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이 수행이 되었을 때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퓨일 유스 연료 사용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소할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강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산하고, 이와 동시에 CO2 에미션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린 클라이밋 베네핏이 얼마인지를 추산하는 연구입니다. 잠깐 결과를 소개시켜드리면, 보시면 이러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이제 에너지 유스 리덕션이 특히 이 트랜스포테이션 섹터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 에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섹터, 크게 뭐 디젤 그리고 가솔린 퓨얼 사용을 줄임으로써 얻게 되는 베네핏이 클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 물질별로 보면 이제 낙스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섹터에서는 이 VOC, 그리고 일부 SO 이산화황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지던셜 섹터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오염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건강 편익은 340명이 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카본 폴루션 피하고 리베이트 빌 폴리시를 사용하면 카본 에미션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본 에미션은 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동시에 에어 폴루션도 줄어들 것이다. 코 베네핏이죠. 그런데 이제 헬스 코 베네핏으로 이제 이러한 줄어든 대기 오염이 한 340명의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한창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프로에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어,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주신 그 연구에서는 카본피라는 그 제도의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대기오염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를 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 꼭 그런 어떤 인터벤션을 통해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사실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하고 그거에 의한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도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똑같이 이 그린하우스 가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추산해서 이제 그 대기오염 물질 감소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헬스 베네핏은 그냥 어차피 CR 펑션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추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리뷰한 이제 연구들은 주로 이제 약간 정책 시행 전에 정책을 약간 정책을 수행하는 약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연구들이 조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우선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한창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